자, 이번 주 내내 또 민주당에서는 공천 자격 심사가 시끄러웠습니다. 친명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다, 비명에선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공천 부적격 당사자들은 이의 제기에 나섰습니다.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반명 또 비명 혹은 친이낙연계에 대한 숙정의 시작인가를 그대로 암시해주는 대표가 믿고 당직을 또 역할을 부여했는데 부여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농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친명이건 비명이건 친문이건 비문이건 저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일예로 정의찬 후보 같은 경우도 원칙대로 처리를 했고요. 다른 후보들도 그 원칙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네,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의혹으로 하루 만에 공천 자격 심사가 뒤집힌 정의찬 당대표 특보 이의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등 친명계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수차례 걸쳐서 이 정의찬 씨 문제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본인이 이미 그 당시에 이제 고문치사에 연루가 돼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당시에 이제 살다가 나와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이제 월드컵 그 관리재단 사무총장을 할 때 이 문제가 사실은 이 논란이 돼서 사퇴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강압 수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강압 수사였는데 수십 년 동안 그러면 본인이 재심을 청구하든 뭐 해야 될 텐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강압 수사 이야기하니까 마침 또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가 양부남 지금 법률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무슨 소리냐 강압수사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분도 지금 광주 서해 지금 출마를 하려고 그러고 정의찬 씨도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 주장 중에서 누가 맞으면 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강압수사가 맞으면 양부남 위원장은 사실상 이제 공천받을 수가 없고 또 이 고문 이게 사실이면 또 정의찬 씨는 공천받을 수가 없고 이런 논란이 벌어지니까 결국 정의찬 씨가 이제 이 신청을 철회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이런 어떤 논란이 있는 분들이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분들이 국민의 어떤 공복이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강 의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본인들이 그러면 만약에 당시 했던 것들이 다 없었던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양부남 지금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경찰 단계에서는 정의찬 씨가 포함이 안 됐는데 네. 검찰 수사를 해보니 당시에 관련자 중에서 정의찬이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이미 그 자백을 해서 결국 구속을 했고 당시 현장 검증도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사실관계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본인이 떳떳하면 재심 신청해서 본인이 무죄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국민의 공복, 더군다나 지금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고 하는 지역 아니겠어요? 다들 이런 분들이 지금 호남 공천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회에 지금 진출하겠다는 건데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어떤 공복이 되기 위한 자격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일단 국민의힘 민주당 내부에서 부적격 저는 처리한 것은 잘한 조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다른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따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비명계에서는 이른바 친명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한 후보들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조상호 변호사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느냐? 과거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민주화 과정에서 좀 불행한 역사들이 있었던 과거들이 있고요. 그때 그 과정에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3선 이상 하시고 잘 이렇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활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니까 불거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또 되게 굉장히 대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철회를 하고 이제 민주당에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그리고 네. 지금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 가장 중요한 선거인데 이런 부분들로 더 크게 논란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이 부담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이 신청을 철회를 했는데 그 희생 정신은 굉장히 높게 저는 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 공천 자격 심사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현역 의원 평가가 있었는데 전대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점수를 깎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돈봉투 사건은 감산조 아닌 5대 비위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유라면서요,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민주당 다른 당도 아니고 민주당 당원 80조에 보면은 부정부패 혐의자는 국회의원 공천 고사하고 당직도 못 맡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원 80조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부정부패는 다른 것도 아니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부정부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돈봉투는 봉투에다가 돈이라고 쓴 그런 봉투를 돈봉투라고 합니까? 그 안에 돈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당원하고 하는 그 민주당의 행동하고는 전혀 그냥 다르지가 않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우리나라 제1당으로서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정당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총선에서 누구를 공천을 했었습니까? 최광욱, 황운하 이런 사람들 공천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천됐을 때 이미 그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최광욱은 유죄 확정돼가지고 국회의원 패치 떨어지고 황운하도 1심에서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형? 그러니까 그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천하고 끝까지 이제 국회의원 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냥 돈봉투 정도는 이제 민주당에서 애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